네, 안녕하세요. 구리시청 행복소통 담당관실 주무관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 주제는 추억의 땡땡이라고 해서 구리시에서 쌓은 추억들을 주제로 좀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구리시에서 만든 추억거리들이라고 하면 사실 뭐 구리 시민이라고 하면 구리시에서 추억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예나 지금이나 구리시 만남의 장소인 돌다리 사거리에서 얽혀있는 추억들 좀 많은 분들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연들 좀 관련한 것들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중에서도 구리 전통시장에 좀 대한 겁니다. 지은님이 보내주셨고요. 제목은 추억의 구리 전통시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와 함께한 지 40년인 아줌마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구리 전통시장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지금은 없어진 돌다리 육교 위에서 이것저것 파시는 상인들의 물건을 구경하는 재미가 참 쏠쏠했습니다. 병아리, 장난감, 채소류, 옷가지들 정말 없는 게 없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요새는 온라인으로 장 보는 게 참 자연스러운 일상이지만 그 당시엔 반찬거리, 옷쇼핑 등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시장으로 갔어요. 최근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유독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엄마랑 놀고 싶다더라고요. 마침 날씨도 좋았던 터라 친정엄마에게 연락해 인창중앙공원에 산책을 나섰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딸아이에게 시장 구경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재밌어 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 그 아이는 시장에 가자마자 호기심 어린 눈이 휘둥그레지며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저와 친정엄마의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에 우리 딸아이와 방문해서 추억 하나가 더 늘었는데요. 구리 전통시장은 역시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3대 모녀가 구리 전통시장에서 훈훈한 추억을 쌓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듣는 내내 좀 마음이 훈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다음 사연도 돌다리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 교문동에 사는 진희성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와 제 친구가 약 4년 전쯤 구리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친구는 갈매동, 저는 교문동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 둘 다 학창 시절을 남양주에서 보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구리시는 매우 가깝고 친근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주로 구리시 돌다리에서 만나서 회포를 풀고 또 어릴 적 추억을 같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랑 돌다리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친구가 갑자기 돌다리 이름의 유래를 아냐고 묻더군요. 구리시 돌다리는 스톤 브리지라 불리면서 구리시 최고의 핫플레이스였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때 젊음을 불태웠지만 정작 그 지명 유래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던 터라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리문화원에 전화를 했더니 친절하게도 전화를 받으신 직원분이 향토사분께 확인 후 다시 전화를 주시더군요. 이 돌다리의 유래는 지금의 돌다리 사거리 근처에 하천이 흘렀고 학생들이 이 돌을 놓고서는 하천을 건너곤 했는데 1960년대 버스 안내원들이 그 장소를 돌을 두고 건너는 다리라고 해서 돌다리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라고 하네요. 그게 구전으로 전해져서 지금도 돌다리라 부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와 돌다리 유래도 알고 내기에서 참 맛있는 식사도 얻어먹었는데요. 따뜻한 5월이죠.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도 해제됐는데 돌다리가 예전처럼 활기차고 또 즐거운 장소로 부활하길 기원해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돌다리에 저는 지금 사연 2개 보면서 보니까 육교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천을 그쪽을 건넜어야 했다고 해서 옛 모습이 어땠는지 참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돌다리 골목이 참 요새 활기가 더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도 있고 특히나 돌다리라고 하면 사실 원래 구리시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참 활기 있는 곳인데요. 돌다리 곱창 골목을 포함해서 여기에는 정말 참 많은 맛집도 있고 구리 전통시장도 있고 상점도 참 많아서 쇼핑 즐기기도 제격이고 이 구리시 돌다리 사거리가 구리 시민들에게 오래도록 좀 만남의 장소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휴대전화 끝자리 2665번 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제목을 추억의 힐링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구리시로 이사 온 지도 6년째가 돼갑니다. 이번에는 구리시로 이사 온 분들이 참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사 온 지 6년째가 됩니다. 이사 온 봄날부터 구리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맛집도 가고 트레킹도 하고 추억을 참 많이 쌓으려고 다녔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다녀온 동구릉 축제가 떠오릅니다. 9개의 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지식도 쌓았는데요. 이 경험으로 몰랐던 역사도 알게 되고 또 딸아이와 집신도 신어보며 그림 그리고 힐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념품으로 받은 북마크가 특히나 너무 예뻐서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책을 읽을 때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제 올해는 다시 축제를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예전에 그 감성 그대로 가져가서 다시 한번 멋진 구리시 동구릉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동구릉이라고 하면 여기도 참 산책하기 좋은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또 이제 구리시 동구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능비가 있는 곳인데요. 학생들 소풍 장소로도 참 많이 가고 또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동구릉 문화재라고 하면은 또 이 구리시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문화 자산인데 이 문화행사 사연 보내주신 2665번님의 바람처럼 얼른 재개되길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진과 함께 도착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울 마을에 사는 박경연입니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서 최연소 7살부터 어르신들로 구성된 동네 주민들과 함께 버스 정류소와 아차산 등산로 입구 주변 등에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열심히 주웠습니다. 매년 지구의 날이 돌아오니까 그날은 지구에게 쉬는 날이었으면 하고요. 내일처럼 열심히 그 정화활동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경현님이 보내주셨네요. 환경정화활동 사진 아마 지금 보셨을 텐데 정말 이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 추억을 만들었는데 저마다 좀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또 쾌적한 우리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정화 봉사 활동하신 분들 진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좀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구리경찰서와 함께하는 코너 만나보고 올게요. 구리경찰서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서 저희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문수영 경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피싱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여기 자리했습니다. 수사과에 계신다니까 좀 뭔가 무서운데요. 네. 오늘 피싱 범죄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피싱 범죄라는 게 일단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피싱이라는 것은 그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프라이빗 데이터랑 그다음에 피싱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 그리고 피싱 범죄라는 거는 이렇게 낚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이용해서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되겠습니다. 네, 사기 범죄다. 그런데 피싱 범죄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보이스 피싱이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 네. 그다음에 최근 수법인데 파밍, 스미싱, 뭐 심지어는 몸캠 피싱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그 메신저 피싱?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다고요. 예, 스마트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제 네. 보이스 피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중국말로 어눌하게 전화, 네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걸 쉽게 떠오르실 텐데 네. 많이들 알고 많이들 당하다 보니까 네. 걔네들도 범죄가 범죄가 진화를 한 거죠. 진화한다니. 예, 그래서 최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네. 이용해서 그렇게 범죄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그 말씀하셨지만 피싱 범죄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범죄 건수가 얼마나 돼요, 한 해? 전국적으로 따지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제가 네. 구리시에서만 발생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만. 네. 작년 한 해 동안 구리시에서 발생한 피싱 범죄는 320건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액만 해도 48억
원인이 네.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서 친구가 접수된 48억. 피해 건수고 네. 더 많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되게 엄청 심각한 건데, 네.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피싱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지 이런 사기를 막을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메신저 피싱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에 워낙 이제 메시지 문자로 많이 오니까, 네네.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일단은 요새 누구나 다 사용하는 스마트폰 SNS로 문자가 오는 겁니다. 네.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대표적인 유형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가 오는 겁니다. 엄마 나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자가 와서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지금 전화가 안 되는데 네. 카톡으로만 대화가 가능하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어떤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든지 아니면은 인증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고장 때문에 안 되니까 엄마가 대신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인증을 좀 해달라 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네,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군요. 그리고요, 또? 또 스미싱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스미싱. 이런 문자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내가 시키지 않은 네.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제가 완료됐다. 내가 결제하지 않은 결제가 완료됐다라는 네. 문자라든지 거기 보면 항상 URL 그 파란색으로 된 인터넷 주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그거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문자들이 이렇게 종종 오는데요.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내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가 네. 유출이 되는 그런 범죄가 또 최근에 그렇구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단 만약에 뭐 문자로 엄마 나 뭐 얼마만 보내줘 이러면은 사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 그렇죠. 별 의심 없이 네네.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얘가 상황이 이래서 급하구나 하고 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좀 막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이게 메신저 피싱? 네네. 네, 그거다라고 알아챌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일단 되게 교묘하게 네. 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자 내용만 보고서 네. 이게 범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예방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화를 해보시면 돼요. 자녀분한테 확인 전화를 해봐라. 확인 네. 전화.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네. 전화 한 통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전화를 해서 이게 진짜 너가 보낸 게 맞는지 아닌지. 뭐 자녀를 사칭한 것뿐만 아니고 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전화를 한번 만 해보시면은 네. 쉽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문자 온 번호로 전화를 아니죠. 아니지. 예, 그 번호가 아니고 이제 죄송해요. 네. 자녀한테 문자가 왔으면 네, 실제 자녀 번호로 자녀분한테, 아니면은 뭐 금융기관에서 문자가 왔다 그러면 네. 인터넷에서 검색해 예를 들어서 본 다음에 무슨 은행 검색해서 전화를 하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예방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요? 아니면은 혹시 그 예방책 얘기하기 전에 메신저 피싱 수법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놓친 거 지금 얘기하시면서. 네, 네. 몇 가지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사칭한 유형이 있고요. 자녀뿐만 아니고 뭐 친구라든지 친척, 기타 뭐 지인을 사칭한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지인을 사칭한 범죄에서 파생된 범죄인데요. 네. 그 뭐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돈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해당 어떤 알 수 없는 어플을 설치를 해가지고 내가 대신 엄마 핸드폰을 뭐 조종할 수 있게 해달라. 오이? 예. 진짜요? 엄마는 그거 잘 모르잖아. 오. 내가 대신 할 테니까 네. 이 어플을 깔면은 원격 조정을 할 수 있으니 네. 이걸 깔아서 내가 엄마 핸드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라는 네. 경우도 많고 예. 실제로 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그 어플이 팀뷰어라는 어플인데요. 팀뷰어요? 예. 이거는 무슨 팀뷰어. 악성 어플이 아니고 네. 실제로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네. 원격 조정을 통해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네. 금융 정보나 개인 정보를 다 빼가요? 탈취할 수 있는 어머. 실제로 그리고 네. 그 핸드폰을 조정해서 송금을 할 수도 있고요. 어머.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위험하겠다. 예, 네. 굉장히 위험한 유형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칭해가지고 그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뭐 엄마 내가 이걸 해줄게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면은 절대 그거는 예. 해서는 안 되고 일단 전화부터 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자녀분한테. 네, 일단 확인부터 하시는 게 필요할 것 확인부터 같습니다. 해라. 네. 그리고 또요, 뭐 덧붙여서 설명하실 게 있다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서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뭐 예금이 얼마 없어서 난 큰 피해를 당할 일 없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닐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피해는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내 네. 정보로 대출을 또 받습니다. 대출도 받아요? 네, 대출.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요새는 다 비대면 업무로 네, 스마트 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내 개인 정보랑 금융 정보 그다음에 간단한 인증 정보만 있으면은 대출 예.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 돈이 없어서 나는 안 빼가겠지 예, 했는데 그렇죠. 아니네요. 네, 내 자녀가 얼마 없으니까 난 빚밖에 네, 없어. 네. 그럼 하셔도 대출로. 네, 대출을 받고 또 하나 네. 더 나아가서 내 정보로 통장을 만들고 네. 계좌를 만들어서 범죄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대포 있구나. 통장, 대포 계좌라고 네, 하죠. 네. 보통. 예. 그렇게 해서 범죄에 이용해서 내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되는 네. 네, 그런 피해까지 3중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꼭, 엄청 심각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서 이제 여쭤봤는데 예방 방법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사실 엄청난 예방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가 네, 전화로 일단 첫 번째 전화로 네.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개인정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네. 통장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같은 걸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네, 요거를 꼭 명심을 해두시고 OTP나 개인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네, 않는다. 비밀번호, 네, 특히 네. 통장 비밀번호 네, 절대 요구하는 통장 일이 비밀번호. 없으니까 요거를 명심하시고 네. 그다음에 현금을 인출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많이 당하시는 분들도 현금 계세요. 인출. 네. 네. 당신 통장에 있는 현금이 위험하니까 네. 전부 다 인출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정 장소에 보관을 해놔라. 어이. 예, 네. 그건 말이 그걸 안 왜 되는 당하지?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실제로 많이 당하십니다. 그 현란한 그 속임수와 말로는 네. 그리고 교묘하게 예, 넘어가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뭐 내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아니면은 내 자녀가 위험하다거나 그런 할 만한 상황을 당황할 만한 상황 제시하면서 때문에 네,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절대로 네. 현금이나 뭐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를 예, 알고 계시고 네. 그런 요구가 있으면은 바로 네, 끊어버리시면 네. 되겠죠. 끊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모르는 사람이 혹은 아는 사람이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수상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되고 꼭 다시 한번 이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네. 그다음에 보낸 사람이 뭐 내 자녀나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믿을 네. 수 있는 뭐 국가기관이 맞는지 네. 한 번 더 꼭 확인을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그 앱 설치에서 아까 팀비어 말하셨으니까 네, 그걸 네. 잘 기억하고 예. 있을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메신저 피싱 말고도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거는 아까 말하셨지만 네, 네. 그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보이스 피싱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보이스 피싱하고 메신저 피싱의 다른 점은 그 어떤 통신 매체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말 그대로 전화를 통화를 예, 이용한 네. 사기가 되겠고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 메신저 혹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범죄가 네, 그렇게 되겠고요. 나눌 수가 있군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경찰, 그다음에 기타 금융기관까지 합쳐가지고 대대적으로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예, 예방법 같은 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로 발생 피해가 줄어들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한 건 한 건 피해를 입으면은 네. 나 개인적으로 받는 피해는 크고 네. 그다음에 검거를 하더라도 피해 회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미 예, 상선에다가 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소비해 버린다든지 네. 하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 회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진짜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돈을 못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쵸?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럼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그냥 스미싱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스미싱도 이게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스미싱은 스미싱. 이제 예, 우리 문자 메시지를 영어로 SMS라고 말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SMS랑 그 피싱을 합쳐가지고 스미싱 이렇게 간편하게 부르는 건데요. 네. 요거는 이제 문자 아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문자 메시- 메시지에 포함된 그 파란색 URL 주소를 네. 클릭해가지고 내 핸드폰에 네. 그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빠져나가는 예, 그런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게 네. 스미싱 범죄다. 예, 그러니까 스미싱. 문자 메시지로도 잘 모르는 번호나 이상한 번호로 오면은 네네. URL을 함부로 누르면 안 되겠네요. 그쵸? URL은 굉장히 예, 조심해서 네. 예, 누르셔야 됩니다.
네, 절대 누르지 네,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거 말고도 피싱 범죄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좀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네. 요거는 조금 민감한 내용인데 네. 범죄 중에 몸캠 피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몸캠 피싱. 이름에서 알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음. 몸캠 피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은밀한 부위라든지 네. 뭔가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네. 영상을 가지고 네. 나를 협박해서 금전을 탈취하는 그런 범죄가 되겠고요. 네.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피해자들은 보통 남자분들이신 경우가 많고 아, 피해자가요? 네네. 네. 그리고 스마트폰 요새 랜덤 채팅 어플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 랜덤 채팅을 건전한 목적으로 나는 들어갔는데 어떤 엄청 매력적인 여성분의 프로필 사진으로 된 내 계정에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당신 마음에 드는데 우리 서로 뭐 음란한 영상을 공유하자든지 아니면은 뭐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통화를 하자든지 하면서 또 어플리케이션을 네. 보내줍니다. 아. 이거 영상 통화할 수 있는 비밀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앱을 깔아라. 요거를 설치해라. 어. 해가지고 네. 실제로 뭐 그런 이제 합니다. 예, 당시에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이제 그쪽에서는 다 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영상을 다 촬영하고 네. 이제 본격적인 사기 범행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아까 설치했던 어플리케이션이 네. 또 악성 어플리케이션이라서 내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을 빼갈 수 있는데 거기서 보통 빼가는 정보가 뭐냐면 네. 연락처. 아. 연락처를 왜 빼갈까요? 그 사람들한테 주변 네, 사람한테 그렇죠. 연락하는 네. 거예요? 막 뿌리는 건가요? 그 그렇죠. 영상을? 네, 뿌린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 가족 네. 연락처, 내 네. 가족 번호, 네 딸 번호, 친구 번호, 회사 동료 번호 다 알고 있어. 네. 나한테 얼마 안 보내면 방금 촬영한 영상 뿌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쵸. 네. 네. 진짜 피해가 심각해서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실 만큼 악성 범죄가 되겠는데요. 네네. 일단은 예방법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은 수상한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 수 없는 수상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요구는 절대 거부를 하셔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이런 피해를 당했다. 알고 어떻게 해야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미 지금 피해를 네, 당해서 협박을 네. 당한 상황이다. 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연락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네. 그 범죄자들의 목적은 돈이에요. 그 내 영상을 뿌린다 그래서 걔네가 얻는 게 없단 말이죠. 네네. 네. 그리고 걔는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네, 여러 사람의 영상을 받아가지고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걔네도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네. 굳이 내가 돈 안 보내고 연락을 끊었다 해서 영상을 유포하고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한테 하면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피해를 당하게 되면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고 연락을 송금 하지 요구에 말고. 절대 응하지 말고 네. 네, 그 다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네, 신고를 해라. 네. 연락을 끊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네. 최근에도 들어왔던 사건인데 방금 제가 남자분들이 주 피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자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네. 네네. 여자분들도 간혹 계시니까 네. 나는 여자라서 그런 일 당한 일이 상황이 없다라고 없겠지라고 네, 생각하시면 하지 말고. 오산이니까 네. 네. 모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몸캠 피싱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니까 이거 조심하시고요. 끝으로 뭐 더 이제 전하실 이야기 꼭 알아야 되는 거 있으면 한 가지 알려주세요. 네네. 지금까지 계속 대대적인 홍보랑 예방 활동을 많이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자분들은 여전히 발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설마 나는 당하지 않겠지, 예, 나는 피해자가 될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수상한 상황이 있으면은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고 네, 하시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네. 수사과에서 근무하시는 분 다운 멘트. 근데 저희가 꼭 알아야 되니까 주의해야 되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피싱 전화한 것 같다, 뭐 피싱 메시지인 것 같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본인에게 네. 전화 걸어서 네, 연락해보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예. 네,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문세영 경사님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도 보이는 라디오 사연 접수를 저희가 계속해서 받습니다. 7월과 8월은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행 계획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6월 주제는 힐링 여행 코스 추천입니다. 사연 신청은 구리시청 카카오톡 채널이나 구리시 휴대폰 010-9746-0047번 9746-0047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생생문자, 구리시청 생생문자를 통해서도 사연 접수와 관련한 내용 안내해드리고 있고 또 구리시청 블로그에서도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6월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